생각 없이 계단을 빨리 내려왔더니 쿵 하고 주저앉을 뻔했어요. 다리 후들후들 떨리고 무릎은 아직도 뻐근해요. 나이 들면 다 그런가 싶었는데 나이 탓이라고 쉽게 넘기면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은 우리가 무심코 하는 습관들에 의해 서서히 하지만 분명히 변화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4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목격한 정말 이러다 10년 일찍 가는구나 싶은 습관들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40년째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 가정의학 의사 박미경입니다. 저도 이제 완전히 70대에 접어들었죠. 오늘 이 영상은 60대 후반부터 저와 비슷한 70대 초중반, 그리고 그 이상의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제 진료실에는 매일같이 나이 탓이지 뭐 하시며 고통을 참고 계시는 분들이 찾아오세요. 고혈압, 당뇨, 관절염, 골다공증. 이름만 들어도 숨이 막힐 정도로 많은 문제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많은 분들의 건강 악화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계속해온 최악의 습관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4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고 상담하고 때로는 함께 눈물 흘리며 깨달은 것은 이렇습니다. 이 5가지 습관만 고치면 80대, 90대까지도 계단에서 후들거리지 않을 만큼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게 절대 꿈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이 습관들을 방치한다면 안타깝게도 병원 신세를 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소중한 환자분들이 이 습관들 때문에 본인의 진짜 수명보다 훨씬 일찍 그리고 훨씬 힘들게 삶을 마감하시는 모습을 지켜봐 왔어요. 나이 들어서 당연한 거지라는 생각, 저도 70살이 되던 해에 잠시 빠져들었던 생각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이 비밀들을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내일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동년배들 중에서 최고로 건강하고 멋지시다. 라고 자랑스러워할 그런 날이 오도록요.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여러분이 이 최악의 습관 중 하나라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귀중한 근육은 녹아내리고 뼈는 스펀지처럼 약해지고 혈관은 서서히 좁아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의사인 제가 장담합니다. 하지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저도 68살 때만 해도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며 움직이기 힘들어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 30분 요가도 하고 진료실도 뛰어다니고 있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은 정말 간단합니다.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것만큼이나 쉬운 방법들이에요.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위한 첫걸음을 여기서 함께 시작하시겠다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한 번의 클릭이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미경 원장이 40년간의 경험을 녹여낸 70대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습관 5가지와 이를 고치는 현실적인 해결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10년, 20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들께는 제가 특별히 준비한 건강 장수 비밀 레시피도 공개할게요. 영상 마지막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습관 1. TV 앞에 붙어 사는 나 괜찮을까? 장시간 앉아있기에 치명적 위험. 평소에 하루 중에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뭐예요? 혹시 TV 보시면서 소파에 앉아 계실 때가 많으신가요? 아이고, 맞아요,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거의 TV 앞이 제 자리예요.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피곤해서 쉬고 싶어지더라고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처럼 생각하세요.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한 게 당연하지라고요. 하지만 이게 바로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기. 얼마 전 68세의 김순옥 님이 당뇨 관리가 안 된다고 찾아오셨어요.
식사는 꼼꼼히 챙겨 드시고 당뇨약도 꼬박꼬박 드시는데 공복 혈당 수치가 자꾸 높게 나오는 거예요. 자세히 여쭤보니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 바로 소파에 앉아 TV를 보시는 시간이 하루 7에서 8시간이 훌쩍 넘는다고 하셨어요. 충격적이었죠. 왜 앉아있기가 이렇게 위험할까요? 혈관이 꽁꽁 얼어붙어요. 앉아있으면 혈액순환이 굉장히 느려집니다. 피가 제대로 돌지 않으면 심장은 더욱 힘들게 피를 밀어내야 하고 자연스레 혈압도 오르고 혈관 벽에도 좋지 않은 물질들이 쌓이기 쉬워져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70대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40%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근육이 쭉쭉 녹아내려요. 특히 우리 다리의 근육인 허벅지와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오래 앉아있으면 이 근육들이 급격히 약해져요.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걷기 힘들어지고 조금만 걸어도 쉽게 지치고 가장 무서운 건 낙상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70대가 넘어져서 고관절이나 손목을 다치면 그게 바로 병원 신세, 장기 침상 생활로 이어지고 그동안 근육은 더욱 빠르게 사라져버립니다. 악순환의 시작이죠. 혈당이 콩닥콩닥 뛰어요. 식사 후에는 혈당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건강한 사람은 몸이 알아서 혈당을 내리려고 움직이게 하지만 식사 후 바로 앉아버리면 혈당은 내려갈 기회를 잃고 오랫동안 높은 상태를 유지해요. 당뇨가 없으신 분도 이런 습관이 계속되면 당뇨병 전 단계로 갈 위험이 매우 높아져요. 30분 법칙을 지키세요. 무조건 30에서 60분마다 일어나서 1에서 2분만 움직이세요. 화장실에 가기, 물 한 잔 떠오기, 창밖을 보며 스트레칭하기만 해도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TV 광고 나올 때마다 일어나기로 시작해보세요. 의자에서 일어서기 운동. 가장 간단한 근력 운동이자 혈액순환 운동입니다. 팔걸이를 잡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루 10번만. 허벅지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데 최고예요. 처음엔 5번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하루 30분 걷기. 하루 30분 걷기 부담스러우시죠? 10분씩 아침, 점심 후, 저녁에 나눠서 걸어보세요. 계단 대신 경사로를 이용한다든지 버스 정류장 한 정거장 전에 내려 걷는다든지 작은 습관이 쌓입니다. 저는 점심 먹고 딱 10분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도는 걸로 작심삼일을 이겼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TV 보다가 광고만 나오면 일어나서 허리 좀 돌려보실래요? 우리 다리 근육이 살아있다고 소리쳐요. 습관이. 근육? 그거 젊은 사람들 거 아니야? 혹시 계단 오르실 때나 장 봐서 조금 무거운 걸 들 때 예전보다 훨씬 힘드신가요? 아이고, 그럼요, 선생님. 20년 전만 해도 쌀 한 가마니도 혼자 들었는데 요즘은 2kg 쌀도 들면 팔이 후들거려요. 나이 들면 당연히 힘 빠지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근육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이 그냥 받아들이기가 바로 두 번째 최악의 습관. 근육 감소를 방치하기입니다. 사실 근육 감소는 30대부터 시작되지만 70대에 들어서면 그 속도가 무려 3에서 5배로 빨라져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 진료한 75세 김철수 씨는 갑자기 일어날 때마다 현기증과 눈앞이 캄캄해지는 증상으로 찾아오셨어요. 검사 결과 허벅지 근육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기립성 저혈압이었어요. 낙상 위험이 정말 높은 상태였죠. 근육이 사라지면 벌어지는 일들. 낙상의 악몽. 근육은 우리 몸의 최고의 밸런스 유지 시스템입니다. 근육이 줄면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평지에서도 쉽게 넘어집니다. 70대의 고관절 골절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혈당 관리의 붕괴. 근육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대사 공장입니다. 근육이 줄면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아 당뇨병 위험이 급증해요. 면역력 추락.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중요한 물질들이 우리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근육이 줄면 감기, 폐렴 등 감염병에 걸리기 쉬워지고 걸리면 회복도 더뎌져요. 만성 통증의 시작. 허리와 복부 근육이 약해지면 척추를 제대로 받쳐주지 못해 허리 디스크나 만성 요통이 생기기 쉬워요. 아이고 허리야. 소리가 절로 나오는 이유죠. 충격적인 속도. 감기나 수술 후에 일주일만 제대로 누워 지내도 다리 근육이 10% 이상 줄어들 수 있어요. 10년 동안 쌓아온 근육이 일주일 만에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30분마다 일어나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1에서 2분 동안 방안을 천천히 걸으며 팔을 위로 뻗어본다든지 허리 돌리기를 해보세요. 의자가 최고의 운동기구. 앉았다 일어서기. 단단한 의자에 앉아 팔걸이 잡고 천천히 힘주어 일어섰다 앉기를 10회, 하루 3세트 하세요. 숨을 내쉬면서 일어나고 들이쉬면서 앉는 거 잊지 마세요. 뒤꿈치 들기. 의자나 안정된 책상에 손을 짚고 천천히 뒤꿈치를 최대한 들었다가 내리기를 15회, 하루 3세트 하세요. 종아리 근육과 균형 감각에 좋아요. 걷기 플러스 알파. 걷기에 약간의 부하를 더하세요. 언덕이나 육교와 같은 약간 경사진 길을 걷는다든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가벼운 아령과 같은 무게의 500ml 생수병을 들고 걷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목욕탕에서 스트레칭. 따뜻한 물에 몸이 풀렸을 때 하는 스트레칭은 근육 유연성에 아주 좋아요. 목욕 후 5분만 투자해 보세요. 철수님, 우리 허벅지 근육이 살아나면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 증상도 사라질 거예요. 오늘부터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5번만이라도 시작해 보실래요? 습관 3. 목이 안 마르는데 왜 물을 마셔? 오늘 물은 몇 컵이나 드셨어요? 소변 색깔은 어땠나요? 무료? 아침에 한 컵, 점심에 국물 좀 먹고 목이 마르지도 않는데 물을 억지로 마셔야 한다고요? 차나 두유 마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78세의 강 할머니처럼 목이 안 마르면 물을 마실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목마름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나이가 들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최악의 습관. 충분한 물 마시기를 소홀히 하기입니다. 우리 몸의 60에서 70%는 물인데 말이죠. 얼마 전 70세의 박 할아버지는 심한 피부 가려움증과 건조함으로 찾아오셨어요. 비싼 보습제를 발라도 효과가 없었대요. 혈액 검사와 문진을 해보니 하루 물 섭취량이 고작 한두 잔이었어요. 피부는 우리 몸의 수분 상태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신호등이에요. 물이 부족하면 벌어지는 일들. 피부의 SOS. 충분한 수분 없이는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건조함, 가려움증, 주름이 심해집니다. 아무리 비싼 화장품도 속에서부터의 수분 보충을 대신할 수 없어요. 몸에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진해져서 혈액이 벌꿀처럼 끈적끈적해집니다. 이러면 심장이 피를 돌리기 위해 더 힘들게 일해야 하고 자연스레 혈압이 올라가고 혈전이라는 피떡이 생길 위험도 높아져요. 신장의 고통. 신장은 우리 몸의 정화시설입니다. 이 정화시설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충분한 물이 필요해요. 물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쌓여 신장 결석이나 만성 신장 질환의 위험이 커져요.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하고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건 바로 물입니다. 물 부족은 변비를 심하게 만들고 변비는 식욕 부진과 영양 흡수 장애로 이어져 몸 전체를 약하게 만듭니다. 목마름은 이미 탈수의 시작 신호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특히 노년에는 목마름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몸속 수분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예요. 소변색이 진한 노란색이라면 바로 물을 마셔야 할 때입니다. 목표는 옅은 노란색이나 투명한 색이 되는 겁니다. 하루 6에서 8컵 목표는 컵이 아닌 습관. 무작정 양에 압박받지 마세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한 잔, 아침 식사 전 한 잔, 점심 식사 전 한 잔, 오후 3시 한 잔, 저녁 식사 전 한 잔, 자기 전 한 잔. 이렇게 시간대를 정해 습관화하세요. 컵 대신 500ml짜리 작은 물병을 옆에 두고 하루에 1.5에서 2병 마신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미지근한 물이 황금.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우리 장에 부담이 적고 흡수가 잘 돼요. 보온병에 미지근한 물 담아두세요. 카페인은 가짜 친구. 커피, 녹차, 홍차 등 카페인 음료는 이뇨 작용으로 오히려 몸속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물 대신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 1에서 2잔으로 제한하고 커피 한 잔 마실 때마다 물 한 잔을 추가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수분이 되는 음식 활용. 수박, 오이, 상추, 우유, 두유 등 수분이 많은 음식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기본은 순수한 물이에요. 눈에 보이게. 제일 많이 머무는 공간, 즉 소파 옆, TV 앞, 식탁 등에 물병이나 물컵을 반드시 눈에 띄게 두세요. 보기만 해도 생각나게 하는 게 중요해요. 비싼 크림보다 먼저 물 한 잔부터 챙겨 드시는 게 어때요? 피부가 반짝반짝 빛나면서 고마워라고 할 거예요. 습관 4. 집이 제일 좋아. 사람 만나기 싫어.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충격. 요즘 많이 우울해 보이시네요. 혼자 계실 때가 많으신가요? 네, 아이들은 다 바쁘고 옛 친구들도 점점 연락이 끊기고 나가서 뭘 하자니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런데 요즘은 밥 먹는 맛도 없고 그냥 모든 게 귀찮아요. 75세 정미영 씨처럼 집이 최고야. 사람 만나기 귀찮아 라고 생각하며 사회적 활동을 스스로 줄여가는 것이 4번째 최악의 습관. 사회적 고립에 빠지기입니다. 이건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80세 되시는 강 씨 할머니는 배우자분을 여의신 후 완전히 집에만 계시다가 심한 무기력증과 식욕부진, 체중 감소로 입원하셨어요. 검사상 큰 질병은 없었지만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이 원인이었어요.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 나눌 사람이 사라지니 삶의 의욕 자체가 사라진 거죠. 사회적 고립이 몰고 오는 문제들. 우울증과 무기력증의 능.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타인과의 교류, 대화, 공유를 통해 행복 호르몬이라는 세로토닌,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고립은 이 모든 것을 앗아가요. 영양 불균형 악화.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다는 말 과학적으로도 맞아요. 함께 먹으면 식사량이 늘고 더 다양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혼자서는 대충 끼니를 때우기 일수, 영양 결핍이 쉽게 발생해요. 면역력 급락. 우울감과 스트레스, 영양 부족은 면역 체계를 마비시킵니다. 감염병에 취약해지고 암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뇌 건강에 적. 사람과 대화하고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리는 것은 뇌의 최고의 운동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치매 발병 위험을 최대 50%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해요. 반대로 활발한 사교 활동은 치매 예방의 핵심. 수명까지 단축. 충격적이게도 사회적 고립은 하루 담배 한 갑 피우기나 비만보다도 기대 수명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하루 한 통화 작전. 가족, 친구, 오랜 이웃에게 하루에 딱 한 번만이라도 전화를 걸어보세요. 요즘 날씨 추운데 건강히 지내시죠? 라는 간단한 안부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요. 작은 약속 만들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동네 카페에서 친구 한 명과 차 한 잔.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자녀 손주와 점심 식사 집에서라도 좋아요. 아파트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하는 무료 강좌, 노래교실, 서예, 건강체조에 등록해보세요. 비슷한 또래가 많아서 친구 만들기 최고예요. 디지털로 연결하기. 스마트폰이 있다면 카카오톡 단체방에 들어가 보세요. 자녀, 손주, 친척들과 간단한 사진, 이모티콘으로라도 소통하는 게 큰 힘이 됩니다. 할머니, 오늘 밥 뭐 드셨어요? 라는 손주의 문자 한 통이 하루의 빛이 될 수 있어요. 이웃과 시작하기. 집 앞에서 마주치는 이웃과 인사 나누기, 우편함에 광고지가 가득하다면 옆집 어르신 것도 같이 가져다 드리기 등 작은 관심이 인연의 시작입니다. 봉사의 기쁨. 지역 도서관, 박물관, 복지관 등에서 간단한 자원봉사를 해보세요. 남을 돕는 데서 오는 보람과 새로운 관계는 최고의 건강 보약입니다.
내일 아침에 복지관에 가서 노래교실 수업이 있다던데 그냥 구경만 하러 가보시는 거 어때요? 말을 걸어볼 사람은 저절로 생긴답니다. 습관 5. 배울 나이가 아니야. 머리도 안 돌아가고 요즘 책 읽거나 뭐 새로운 거 배워보실 생각 없으세요? 에이, 선생님, 제 나이에 무슨 공부요? 머리도 안 좋아졌고 배워봤자 금방 까먹는데 뭘 해요? 젊을 때 배울 걸 그랬어요. 79세 김순희 씨처럼 늦었다. 배울 나이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학습과 도전을 포기하는 것이 5번째 최악의 습관.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멈추기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 뇌에 이제 그만 쉬자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제 환자 중 82세 최모 할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인 건망증 심화, 계산 능력 저하로 걱정되어 오셨어요. 특별한 질환이 없자 평소 생활을 물어봤더니 TV 시청 외엔 거의 아무런 활동이 없었어요. 뇌를 쓰지 않으니 뇌 기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배움을 멈추면 벌어지는 일들. 인지 기능의 가파른 하락.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문제를 해결할 때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들며 강해집니다. 배움을 멈추면 이 회로들이 굳어지고 기능이 빠르게 떨어져요.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치매의 문을 두드리다. 지속적인 학습과 정신적 자극은 치매 예방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평생 학습을 게을리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아요. 뇌를 쓰지 않으면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이 쌓이기 쉽습니다. 삶의 활력 상실. 새로운 요리법을 익혀 가족들에게 선보이고 칭찬받을 때, 손주에게 카카오톡을 보내는 법을 배워 첫 메시지를 보낼 때의 그 뿌듯함과 성취감. 배움은 우리 삶의 즐거움과 목적을 줍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삶은 무미건조해집니다. 세상과의 연결고리 단절. 세상은 계속 변하는데 배우기를 멈추면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점점 고립됩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법, 새로운 교통수단, 사회적 이슈 등을 이해하지 못해 소외감이 커져요. 일상의 작은 변화 주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1에서 2층만이라도 평소 안 가던 길로 산책하기, 평소 안 보던 장르의 TV 프로그램 보기, 다큐, 여행기 등. 신문에서 모르는 단어 하나 찾아보기. 매일 아침 오늘은 뭘 새로 배워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기. 취미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하라. 디지털 문해력.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기, 카카오톡으로 사진 보내기, 유튜브에서 건강 강좌 검색해보기. 손주나 복지관 강사님께 배우세요. 할머니도 유튜브 스타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전통적인 취미. 그림 그리기 어디까지나 취미로. 쉬운 악기, 우쿨렐레, 캐스터네츠 등. 정원 가꾸기 화분 하나로 시작. 새로운 요리 레시피 도전, 손주가 좋아하는 간단한 디저트부터 시작.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닌 과정. 서툴러도 까먹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재미있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함께 배우기. 복지관, 문화센터,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대상 강좌, 스마트폰, 영어회화 초급, 노래, 라인댄스, 건강체조를 적극 활용하세요. 비슷한 마음을 가진 동년배들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예요. 함께하면 더 재미있고 서로 독려하며 오래 배울 수 있어요. 손주와의 교감이 최고의 학습. 손주에게 새로운 게임 배우기, 손주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 적어보기, 손주와 함께 간단한 과학 실험, 집에서 가능한 실험 우선 해보기. 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최고의 선생님이자 동기부여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뇌는 평생 성장할 수 있어요. 내일 아침에 손녀한테 카톡으로 굿모닝 이모티콘 보내는 법 한 번만 배워보실래요? 손녀가 깜짝 놀라면서 할머니 대단해. 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70대가 꼭 고쳐야 할 최악의 습관 5가지와 그 해결법을 현역 의사이자 70대 동년배인 제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드렸어요. 정리해 볼까요? 장시간 앉아있기, 30분마다 일어나 움직이기, 의자 운동, 걷기.
근육 감소 방치, 집에서 하는 간단한 근력 운동, 앉았다 일어서기, 뒤꿈치 들기, 걷기, 물 섭취 소홀, 시간대 별 습관화, 미지근한 물, 눈에 보이게 소변색 확인. 사회적 고립, 하루 한 통화, 작은 약속 만들기, 디지털 연결, 이웃과 시작, 봉사. 배움의 중단, 일상의 작은 변화, 새로운 취미 시작, 디지털 포함, 함께 배우기, 손주와 교감. 이 습관들을 고치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삶은 놀라운 변화를 맞이할 거예요. 작은 실천이 쌓여 큰 건강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제가 약속드린 특별한 선물, 건강 장수의 비밀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40년 의사 생활과 70년 인생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젊음과 긍정이 육체의 노화를 이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믿음. 새로운 운동, 새로운 사람 만나기, 새로운 배움을 시작할 때 못할 거야, 늦었어 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한번 해보자. 지금 시작하는 거야. 라고 다짐하세요. 마음가짐이 몸의 반응을 바꿉니다. 작은 성취의 기쁨을 축하하라. 30분마다 일어난 날, 물 5잔 마신 날, 친구에게 전화한 날, 스마트폰으로 사진 한 장 성공적으로 보낸 날. 그 작은 성취들을 스스로 칭찬해 주세요. 나 오늘 정말 잘했어. 감사일기. 매일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따뜻한 햇살, 맛있는 점심, 걸을 수 있는 2다리, 전화 한 통화, TV에서 본 예쁜 꽃. 감사함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과거의 아쉬움, 미래의 걱정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복에 집중하세요. 차 한 잔의 향기, 산책길의 바람, 손주의 웃음소리.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주름살, 흰 머리, 조금 느려진 걸음걸이. 모두 시간이 선물한 삶의 흔적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세요. 자기 긍정은 최고의 항노화제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알아본 이 5가지 습관, 그리고 마음가짐의 중요성.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건강한 70대, 80대, 90대를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가장 먼저 고칠 습관 하나는 무엇일까? 댓글로 꼭 적어서 남겨주세요. 물 더 마시기로 했어요. 내일부터 복지관 노래교실 등록하러 갈게요. 30분마다 일어나기 실천합니다. 여러분의 다짐을 공유하고 서로 응원해주세요. 우리 함께라면 더 쉽고 오래 실천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이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인생을 위한 작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꼭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꼭 필요해 하실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건강한 삶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늘의 작은 선택이 모여 내일의 큰 건강을 만듭니다. 우리 모두 지금부터 시작해요. 물 한 잔 마시며 허리 펴고 웃는 얼굴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 함께 즐겁게 살아요. 감사합니다.